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꽤 많이 빠지고 많이 있습니다. 빠지죠. 네. 그동안 올랐던 뭐 반도체 소부장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시총 상위주 가운데 바이오, 2차전자 할 것 없이 좀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도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가 오를 때도 상승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상승 종목수가 당연히 이제 시장 하락하니까 적죠. 근데 이제 같은 상황에서도 네. 삼전닉스가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지수 방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가 2.97% 이거 헷갈려요. 자꾸 지금 1위 자리에 삼성전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2위 자리로 바뀌면서 헷갈리는데 SK하이닉스가 1.9%대 하락하면서 지수 현재 1.7% 하락. 근데 또 시총 상위주 가운데 오늘은 금융주, 지주사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좀 쉬었었던 네. 은행주? 종목들, 그죠? 금융 네, 지주사 금융주. 그런 종목들 그리고 지주사 종목 가운데서는 뭐 삼성물산이나 SK 같이 그렇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샀던 그런 수급들이 좀 몰리는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코스피도 낙폭이 좀 있지만 네. 코스닥은 야, 이거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를 정도로 또 벌써 930선대로 떨어졌네요, 지금.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지니까 너무 서운한.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니까 코스피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1조 3천억 그리고 어제 3조 5천억 오늘도 2조 6천억 꽤 빠른 규모로 매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네. 코스닥은 그래도 어제 우리 좀 산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뭐 조금 쉬어가네 싶은데 이제 코스닥 투자 혹은 이제 반도체 외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니 지금 이거 오를 때는 닉스, 삼성전자만 오르더니 떨어질 때는 왜 다 같이 떨어지는 거야? 다시 떨어지고 이런 오히려 생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더라도 잘 버텨요. 잘 버티는 느낌으로 떨어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부럽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걸 들고 있어도 들고 있지 않아도 고민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PB들의 수다 우리 김종문 PB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어렵다를 넘어서 이거 되게 까다롭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못 쓰겠어요. 그렇죠, 어. 맞습니다. 시장이 사실 항상 있었던 게 네. 주도주들이 생기면은 쏠림 현상은 항상 있어 왔고 네. 또 쏠림 현상이 있으면은 사실 그 외의 업종, 그 외의 주식들은 좀 그냥 그 자리만 지켜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물량이 그 시장에 이제 재화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쪽을 하락하면서 이런 이제 쏠림 현상이 더 가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너무 힘드실 상황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지금 이제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떻게 지표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코스닥에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지금 댓글로. 예. 코스닥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래요.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반도체보다 뭐 덜 나오고 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체력이 안 좋고 하는 기업들도 네. 있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은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못 맞습니다. 올랐는데 빠진 기업들. 네. 사실 그렇게 적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데도 주식 가격에 이제 그 등급이라고 할까요? 가격 단위가 할까요?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빠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과연 앞으로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을지를 네. 오늘 필드를 수다를 통해서 우리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반도체 정말 대이변이 어제 벌어졌죠. 맞습니다. 대이변. 사실 어. 뉴스가 정말 뭐 속보로도 나왔고요. 네. 어제 우리 도훈 씨가 중간중간 시황 중계 느낌으로 거의 뭐 1위 말, 곧 2위 있으면 말.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1, 2위의 어떤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고 또 역전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네.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가장 걱정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총이 따라잡히면 강세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고점이다. 고점이다. 그런 이야기가 견저나 항상 뭐. 있어 왔죠. 맞아요. 이런 네네.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관련해서 일단 말씀 올리면 실제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 예전에 TSMC와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한 10년 전 전에 고객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TSMC는 단일 업종이고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업종에서도 수익권이어서 그래서 나름 이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어릴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이 가르쳐준 답변이었을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우리 하이닉스에도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업황이 워낙 좋은 업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시크릿컬 산업으로 봤었던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는 그런 산업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좀 더 좋은 평가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 좀 좋습니다. 드려볼까요? 네. 네. 그러면 역시나 이제 하이닉스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이제 HBM, 고대영폭 메모리라고 하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겠죠. 네. 네. 지금 최근에 뭐 어제자에도 뭐 스페이스X라든지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자꾸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막대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서버 투자를 위해서 계속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냐? 결국에는 AI 서버에 꼭 필요한 지금 HBM 시장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하이닉스는 약간 절반 이상을 가져갈 정도로 네.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절반 가까운 부분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공급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폭발적으로 실적이 늘어난 부분이 이 부분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약 460조 이상 차이가 났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총도 1000조가 안 됐었죠. 두 개 모두. 네.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가 빠르게 따라잡았죠. 그래서 이번 달만 해도 180만 원이 저점이었는데 벌써 300만 원 가까이 네. 올라온 거 보면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HBM 쪽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 하나만 가지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ROE가 약 65% 내외, 삼성전자는 약 42% 내외이기 때문에 훨씬 앞서고 있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 SK 하이닉스가 역시 훨씬 앞선다는 이야기고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영업이익 컨센서스만큼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삼성전자도 역시 이제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삼성전자도 잘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볼 수 있겠죠. 끝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정도에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아요. ADR? 예, 맞습니다. 네.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3월에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해하시고 계시네요. ADR 이번 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네. 나오는 네. 줄 알았거든요. 막 맞아요. 기사를 네. 통해서 맞아요. 어제 밤에 마치 네. 발표하는 것처럼 해서 그쵸. 저도 되게 기대했는데 그게 또 안 네. 나와가지고 신청 일자로 보면 사실 뭐 다른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타이트한 심사 여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ADR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냥 간단한 증서예요. 그냥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증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통과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뭐 아마 이번 주중 정도에는 발표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 8월 정도에 상장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일 궁금한 거 앞서서 우리 또 허재모 앵커도 물어봤지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제 제기고 시총 1위로 딱 등극을 한다. 네. 네. 이게 마치 이제 시장의 고점 신호다라는 얘기를 이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네. 약간 있었죠.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딱 시총이 뒤바뀌고 오늘 조정 보이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또 그럴 수 있죠. 때마침 이거 네. 뭐지?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하이닉스가 1위로 네. 올라가면 이거 시장이 피크를 찍은 거다 이런 얘기는 왜 그런 했던 거죠? 이슈가 예전에도 있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한번 좀 드릴 건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 예전에 이렇게 됐을 때 시장에 투기 가열권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항상 있어 왔었던 2차 전지가 강세였을 때는 네.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했었고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가 시총 1위도 탈환해 나왔고 네.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클이 꺼지는 무렵에서는 주가가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한 경험들이 체감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니죠. 이제는 글로벌 누가 뭐래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있었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화면 역시 한번 봐주실까요? 네. 네. 화면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려가 우리
우리 동은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이클이 이제 피크가 됐지 않냐. 그래서 사이클. 이제 사이클이 피크가 왔었으니까 이제 주가가 조정이 올 건 아니냐.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예전에 버블이 왔어서 피크가 됐었던 경우는 심심찮게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글로벌리 전체가 왔었던 IT 버블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어쨌든 주가가 거품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피크아웃이 왔었던 적이 있어요. 네. 역시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존 작년에만 봐더라도 이러한 시각이 팽배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바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예전에 엑슨모빌 아시죠? 네. 우리 정유회사 글로벌 1등 기업. 네. 이 회사가 2007년도 정도부터 그때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유가 정유회사도 중국에서는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우리 이제 글로벌리에서는 우리 엑슨모빌이 글로벌 1등이 되었고 그때 당시만 밸류만 보더라도 10배에서 13배밖에 안 됐어요. 미국 시장 평균 PER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한 20배 가까이 됐었거든요. 20배 내외를 볼 수 있는데 10배면 아직 싸다 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갔죠. 하지만 지나 보니까 꼭지였죠. 왜 그랬냐? 이익이 그때 당시에 고유가 특수로 올라갔다가 이익이 점진적으로 계속 줄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럼 당연히- 그거는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단기적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 증가가 단기적으로밖에 없었던 사례군요.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익의 사이클이 높았던 사이클에서 낮은 사이클로 갔었던 것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걱정은 해봐야 그러니까 편하게 가더라도 걱정은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우리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더러는 다른 시각에 대해서 걱정을 주시는 분들은 네. 우리 시크리컬 산업이다, 경기 순환 산업이다, 가격이 등락이 엄연히 있다. 그렇죠. 라고 네. 본다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AI 데이터가 충분히 소모가 되고 구조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후자의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동안 우리 한 10년, 20년 전에까지만 해도 사이클에 해당하는 산업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우리 애플이 전에 없이 아이팟, 에어팟 해가지고 우리 MP3로 네. 잘 성장해 나가다가 스마트폰 시장이 딱 진입을 할 때 네.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애플이 전 세계 1등 기업이 2011년도쯤에 되었습니다. 네. 스마트폰 압도적인 1등을 네. 가져가면서 물론 뭐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1등이었지만 그래도 애플이 이제 마진율이라든지 이익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1등을 가져갔죠. 그때 당시에도 애플도 역시 한 15배에서 13배, 작게는 한 10배 정도 했는데 매년 구조적으로 성장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10년 년 이상. 그렇게 하면서 애플은 글로벌 탑 기업의 위치를 자리매김을 해가면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핵심 기술이 주도주를 교체한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 역시 그 애플의 자리를 또 2024년도 즈음에서 AI 캐펙스 사이클이라든지 막대한 칩 수요가 생기면서 역시 애플을 추월하고 지금까지도 엔비디아는 역시 1등의 자리를 수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의미의 피크아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나오는 이익의 구조적인 성장이 그 이익을 그러한 그 주도주의 흐름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도 못하는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고 두 기업 모두 잘해가고 있고 네. 구조적으로 그 기업의 이익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는 후자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가처럼 바뀌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가.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뭐 잠시 조정은 있기 하겠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영역은 가져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게 하이닉스의 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이 숫자를 한번 글로벌 빅테크들이랑 네.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여전히 네네. 비교해도 네, 여전히 비교해서 싸죠? 화면으로 역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난달에 가져왔던 자료입니다. 주가는 바뀌어 있지만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크게 변함이 없고요. 보시면은 올해 삼성전자 약 350조, 하이닉스 250조. 이건 네. 달러 기준이니까. 네. 네.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조차도 삼성전자 450조 이상, 하이닉스 350조 이상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사실 전 세계 올해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 1등 을 제외한 2등, 3등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1등의 위치까지도 바뀝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역시나 하이닉스는 글로벌 3위 기업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이익이 늘어나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1등이나
하이닉스가 2등이나 1등이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기업 모두 다 좋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서는 하이닉스 특히나 요즘에 레버리지가 너무 핫한데 하이닉스 레버리지 좀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이익을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좀 덜 올라갔다. 그 중에서도 뭐 오늘 시간이 있다면 우선주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네.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 쪽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 좀 편입을 좀 해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조그마한 트레이딩 기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거나 흔들림이 나타날 때마다 이 글로벌 기업들 대비한 이제 멀티플 비교하고 네. 이익을 비교하고 이런 표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하락할 때가 뭐 단기적인 진짜 시장의 그래야 되는데. 조정에 있어서 네. 없는 분들에 있어서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또 그분들이 막상 살려고 딱 들어가 보면 그냥 가격 말고 손이 안 나가죠. 차트를 보면은 어이구 이거 내가 샀다고 맞아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이익 보면 이거 괜찮은데 싼데 그러니까요. 어느 쪽을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네네. 뭐 그리고 또 손절하고 PR.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네. 포워드 피어를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한번 하고 나올 때마다 한 달에 몇 분씩은 사실 조금 구제 아닌 구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뭐 좀 거만한 말씀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역시나 낮은 톤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여유 자금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도파민을 많이 분출하는 투자 시장이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데 도파민이 많이 분출되고 우리가 올라갔을 땐 기분 좋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너무 다운되고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일생을 이어나가면서 좋은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조금 잘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주식은 당연히 내립니다. 저는 항상 사고 나서 올해도 산 주식들이 뭐 20-30%씩 내리기도 해요. 뭐 물론 제가 증권사 직원에 입금 한도가 있어서 네. 레버리지를 조금 사긴 했었지만 뭐 한 10% 20%씩 그냥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지표가 있기도 한데 네, 항상 내립니다. 주식은. 하지만 내려가는 걸 이해하고 있고 주식은 당연히 내리다 할 수 있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걸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 접근.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 4번에 나눠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 3분의 1이라도 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식이 더 올라간다면 올라간 주식도 살 수도 있는 이분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금이 있으시다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수형 ELS를 그러니까 우리 종목형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된 ELS 같은 투자들도 있어요. 예컨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이번 주 모집하는 조건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하이닉스가 1년 만기로 마이너스 65% 이상 안 되면 대략 뭐 한 100만 원 전후 가격인데 100만 원 밑으로만 1년 내에 한 번이라도 안 빠지면 연 45%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5%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금 자금,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은 하이닉스 ELS를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하이닉스 있습니다. ELS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주가가 네. 지금 현재 거의 300만 원인데 네. 이거 대비해서 마이너스 65%까지만 안 가면 하락하지 않으면 확정으로 45%의 대략적인 말씀드렸지만 네. 수익을 가져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여기서 반토막이 나도 네. 하이닉스 ELS 투자자는 연 45%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 근데 밑으로 안 1년? 떨어지면 네. 1년 만기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예요? 뭐 한 주 가격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ELS라서 투자 금액 단위로 들어갈 수 있어서 금액 100만 원 단위로? 이상이면 다 들어갈 수 100만 있습니다. 원 이상.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닉스 이런 거 한 주 다 사고 그러네. 싶은데 맞아요. 못 사시는 분들은 사실 네. 그런 게 나눠서 들어가 그렇죠, 있는 뭐 사실. ETF를 맞아요. 매수하신다거나 하시는데 뭐 실제로 사실 제 고객님들 이제 뭐 예전에 1월 달에도 방송했었고 저는 작년에도 고객님들 네. 편입해드렸던 고객님들 네. 일부는 불안해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불안해하시는 만큼 이익 실현하셔라.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대한 방향성은 더 좋고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지만 불안하시면 투자는 아닌 것 같다. 불안이 덜어지실 만큼은 현금 아끼셔서 그런 대안도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런 대안도 고민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방송 때 그거 한번 준비해 주시면 그 관련된 자료로 네. 아예 가능하다면 네. 그 부서장님까지 모실 수 있으면 아, 모셔서 그래요? 같이 오, 한번 좋습니다. 특집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그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짧게만 여쭤보면 이제 네. 하방은 아까 65%라고 네, 했나요? 네. 주가 네. 비중으로 상방은 어느 정도 열려 상방이 있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단점이 확정된 수익률이 나옵니다. 아까 45%. 말씀드렸듯이 아하. 이번 주 마감 조건 45% 수익률인데 네. 벌써 아마 경쟁률이 4대 1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억 모집이면 50억 모집이면 200억 이상 몰렸고 이번 주 목요일 마감인데 그때까지 경쟁률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것도 IPO 청약처럼 당첨되는 거예요? 당첨은 아니고 네. 경쟁률에 따라서 선착순? 똑같아요. IPO처럼 선착순 아니고 경쟁률에
수익률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경쟁이 되는 많으면 것처럼. 모수가 많아지면 네. 나한테 배정되는 그 네. 숫자가 적어지는 적어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건 좀 상세하게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ELS 네, ELS인데 ELS 상품인데. 한때 우리 큰 눈물을 흘리게 했었던 홍콩 H. 그래서 잘 네. 얘기 안 해요. 저는. 얘기를 안 하시죠. 네. 근데 사실 주식 투자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주식하지 마라. 증권사 가지 마라. 이런 얘기 쪽박 하시잖아요. 찬다 맞아요. 쪽박 차셨던 네. 경험이 있으셔서. 아.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역시나 ELS도 어떤 투자 대안이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그 상품에 대해서나 그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건 도저히 안 맞아라고 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지. 뭔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깊은 해박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그거는 무조건 틀렸어 잘못됐어 주식이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우리 후손들이 투자를 못하는 가게가 있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도 불안하시면 안 하시면 되니까 그쵸.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안내를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전 최근에 이제 네. 주변에 네. 지인들이 네네. 아니 SK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거기 더해서 삼성 전기까지 사고 싶은데 네. 그렇죠. 그거 한 주씩만 사도 500만 원이 훨씬 맞아요. 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여력이 너무 그렇죠, 부족하죠. 맞습니다. 또 그리고 한 주 사기가 또 되게 아쉽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한 주도 빠졌을 때 어. 물타기 하기도 쉽지 않고. 맞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뭐 ETF를 ETF. 사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네. 나는 정말 SK하이닉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고 이거 투자를 조금 네. 원래 본주보다 가격을 좀 네. 낮춰서 하고 싶다면 그렇죠. 이런 쪽으로도 이건 어떻게 보면 수비수가 됩니다. 수비. 리스크를 훨씬 줄여주죠. 그쵸.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김 부장 100만 원 밑으로 깨지면 그럼 전액 다 잃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실 수 네. 있는데 아닙니다. 음. 들어간 시점에서 하락한 수익률하고 똑같이 내려간 만큼 내려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 만기 때 말을 이렇게 가령 80만 원 돼서 돌아왔다. 네네. 네. 그러면 8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돌아오니까 그 금액으로 그대로 주식 사셔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빵원이 아니군요. 네, 실제로 홍콩 H 낙인되셨을 때 네. 홍콩 H를 레버리지를 사거나 홍콩 H를 그대로 투자해가지고 원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일부 투자자분들도 계시군요. 있습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네. 어쨌든 요 네. 내용은 저희가 또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오늘 하겠고요. 이게 주제가 아니었기 아,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혹시 아니었죠. ELS 빠졌습니다. 오늘 광고하는 거냐고 절대 아닙니다. 그냥 광고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다 요즘에는. 네. 다양한 걸 아는 것에 있어서는 맞아요. 여러분 이제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르고서 투자해서 그런 좀 눈물을 흘리셨던 부분들 그리고 안내가 좀 미흡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부분들이 있지만 네. 우리가 잘 알면은 뭐 너무 나한테 안 맞는 투자 같다 위험하다면 오히려 안 하면 대비도 되는 할 수 거예요. 있어요. 예. 네. 자 어제 SK하이닉스 관련한 주가 상승 최근에 이제 가장 핫이슈는 ADR 상장 관련한 그렇습니다. 내용인데 네. 네. 이게 부장님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계속 들으셔서 지겨우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네.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이번 점에 ADR 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 역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으로 살려고 하는데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요. 네. 외국인은 한국에 계좌 개설하는데도 제약이 따르고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고 상임 대리인 선임하거나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ADR이 되면은 ADR은 그 미국에서 한국 주식을 대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증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사기 위해서 쉽게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이나 삭스 같은 지수 편입이 이루어지면 또 대규모로 패시브 자금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마이크론보다도 글로벌 1등에 해당되는 HBM에서는 해당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중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금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데 하지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ADR로 또 역시 일부 이동할 수 있다는 아하. 작은 단점은 있을 수 네.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우리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오늘 같은 조정이 조금씩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네. 또 역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ADR 상장을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지금은 계속해서 꿈과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 건데 네네. 패시브 자금 들어와 외국인들이 더 손쉽게 살 수 있어. 네. 그럼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에게 좋은 호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맞는지 혹은 저희가 아. 조심해야 될 게 있는지 네, 그런 네. 것들도 좀 사실은 체크해 주시죠. 네,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상장을 시키면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에도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금이 이제 수급이 빠지는 거고 그리고 주식이
자본금이 늘어났다. 주식이 희석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하이닉스가 잘 밝혀왔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는 그 미국에서 재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주주를 주주를 위한 또 정책들도 펼쳐나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전략에 대해서 역시 화면을 통해서 네. 간단히 네.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뭐 간단히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면 역시나 긍정적인으로 수급적으로는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슈가 있었을 때는 우리나 조정 시에 매수 기회로 잡고 외국인에서 ADR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급 동향을 또 보면서 우리도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나 AI 성장이고 글로벌리 접근성이 개선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덕분에 우리는 더욱더 세계인의 하이닉스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대만의 TSMC 역시도 같은 흐름을 가져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도 대만의 TSMC처럼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네. 쏠림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 대만, 뭐 중국 할 것 없이 다 쏠림이 나타나는데 이게 과연 쏠림을 활용해서 혹은 이 쏠림이 있는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네. 봤을 때는 부장님은 어떤 해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쏠림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이제 항상 자본시장이 있어 왔던 일인데, 네. 지금 거의 한 30분 지나간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그냥 바로 말씀 나눠도 좋습니다. 될까요?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저희는 틀이 없어요. 물 네. 흐르듯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제나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떤 주도주가 생겼을 때마다 항상 있어 왔고, 네. 코스닥의 주도주가 있었을 때는 알테오전이 있었던 삼천당 제약이 있었듯이 항상 있어 왔고요. 근데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들은 그 쏠림이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고 이익이 뒷받침되면서 있었던 쏠림이었는지 아니면 버블의 영역에서 왔었던 그런 쏠림인지 실체 없는 네. 쏠림인지. 근데 사실은 실체가 있었던 것처럼 표시는 항상 해서왔어요. 뭐 그때는 바이오주들이라든지 뭐, 예. 그리고 2차 2차 전지에 전지. 그런 거라든지 항상 테러에 대한 것들 반대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우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그러면 수요가 잘 맞춰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도 압도적인 수요가 뒷받침을 해준다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주가 가격도 반영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익이 늘어난 만큼 주가 수준은 연초나 지금이나 사실 뭐 한 20-30% 올라온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쏠림인지 아닌지는 이번 달 쏠림이 있어도 아니야. 이건 쏠림은 정당한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달 됐을 때 400만 원, 500만 원 갔을 때 350만 원 갔을 때 주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 패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역시나 네. 노력을 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 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안내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KB증권에서 이그전이라는 그 보고서가 아유, 매일 나옵니다. 우리 네. 이은택 위원님 너무 아유, 사랑하죠. 그렇죠. 네. 저도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네. 주기적으로 계속 접하고 있는데 네. 요런 자료를 오늘 쓰면은 결론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 의미를 말씀드릴 네, 거지만 네. 이런 거 한번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역시 우리 가장 큰 쏠림의 역사가 있었던 닷컴 버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배 거의 뭐 100배까지도 주가가 올랐었으니까 그쵸. 네 그때를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 95년도 때부터 미국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주식들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도 금융 주식들 그리고 역시 이제 IT 기업들이 주가가 3대장이라고 하면서 95년도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4년 동안 주가 역시도 거의 4배가 올랐어요. 와. 2배가 올랐던 흐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나오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99년도 이후의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느 시점부터는 차별화가 생겼어요. 그러네요. 더 강한 상승이 나오거나 시장에 이제 그 패러다임을 가져가는 쪽이 쏠림은 더 가열차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쏠림이 가속화가 되면 그 쏠림이 안에 있는 기업들, 그게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기업들은 주가의 상승은 더 이어졌지만
이 실제 이익이나 그 펀더멘탈은 견조했는데 그 외의 섹터, 역시 대표적인 3대장이었던 섹터 중에 헬스케어나 금융 섹터들은 주가가 거의 행보 구간인데 고점 대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한 40%까지도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때 IT 네. 버블이 아닙니다. IT 버블 시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 IT 버블은 맞지만 9.11 테러나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큰 이슈들은 없었을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고요. 반면에 이제 소외감은 더 심했죠. 이때 당시에 주가는 여기 2배에서 거의 3배가 더 올랐습니다. 99년도부터 네.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계류도가 벌어져 있죠. 우리 주식들은 뭐 30-40%가 빠져 있는데 저기 IT 영역 섹터에서는 3배가 올라가 있으니까 포모 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면은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쏠림에 대해서 경계는 하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사적으로 10배, 12배 이상 가면은 정말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영역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때도 이익에 모두들 팽배해서 아직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리겠지만 일정 부분 이익은 실현해가면서 우리 좋은 기업들을 찾는 노력들을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이렇게 주식이 하락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섹터들 돌려보면서 저평가된 기업이 어딘지 그리고 이 기업은 너무 좋은데 주가가 너무 싸다는 배면은 큰 비중이 아니라 적당한 비중으로는 조금씩 늘려가는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적당은 사실 개개인별로 다 다를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네. 적당하면 기준을 찾으려면 스스로의 투자의 성향이나 뭐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요새 사실 부장님이 네네. 워낙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실 텐데 네. 평균적으로 어때요? 좀 사실은 비중 조절이 거의 없죠 보통 투자자분들은. 반도체로 거의 비중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반도체 완전히 들어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반도체를 조금 사 있고 나머지 바이오 주식이나 뭐 다른 많거나. 기타 기업들의 정리가, 비중이 네. 많이 들어가 있거나 왜냐하면 물려서 못 옮긴대요. 양극화. 네, 비중 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네. 보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그러니까 ETF든 아니면 개별 종목이든 쫙 이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잘 간다고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잘 가기 위해서 다른 애들이 빠지는 느낌처럼 맞아요. 네. 정말 쫙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은 주도주를 사야 되니까 걔네들을 잠깐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하고 팔아서. 갈아타야 된다 하는데 그게 어려워. 맞아요. 개별 종목별로의 공부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아. 그 시점을 잡기는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의 쏠림이 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얘네 올라갈 때 다른 애들은 정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참 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팔 수도 어, 없고. 지금 같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중 조절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 어려워요. 맞죠. 하지만 앞전에 제가 3월달 나왔을 때 조정을 줄 때 그럴 때 그리고 5월달에도 약간 조정의 흐름들이 역인이 될 때나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주식이 올라갈 때는 사실 손을 못 대요. 근데 비중 조절을 할 때는 그리고 조절할 때는 주식이 하락했을 때 덜 빠진 기업들이 있고 좀 많이 빠진 기업들이 네.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으면 해도 삼성 그 3월달 조정 폭은 굉장히 컸었거든요. 120만 원 갔던 주식이 80만 원까지 내려왔고 이번에도 220만 원 정도 갔었던 2-30만 원 갔던 게 180만 원까지 내려왔고요. 조정 때 분주 준비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왜냐하면 시장이 다 안 좋기 때문에 못하지만 네. 그때 덜 빠진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한때 우리가 보통은 주도주들이 편입을 합니다. 근데 그 주도주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꾸준히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사이클마다 사이클 따라서 깨지는지. 근데 우리가 두려운 거는 깨지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시나 그런 선별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비중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도 왔는데 핵심 자산은 코어 자산이라고 해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고 네. 그 외에 세틀 자산, 위성 자산이라고 해서 전술적 자산들은 작게 배분을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IT 요 빅테크 기업들, 우리 AI 시대에 관련된 기업들, 요거는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IT 기업들, 우리 인류가 성장하는 방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자. 글로벌 1, 2등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중을 실을 수 있었던 거지.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조언을 드렸던 게, 네. 투자론을 드렸던 거는 글로벌 1, 2등 기업이 아니고 빅테크 기업이 아니었고 그냥 다른 섹터의 글로벌 1, 2등이었다면 제가 비중을 많이 실자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 시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노력을 하자. 왜냐하면 그때 덜 빠진 주식들을 일부라도 옮기고 그리고 옮겨갔던 주식들이 그게 주도주가 맞다면 사실은 상승이 나올 때는 얘는 30%, 얘는 10% 올라오니까 얘가 수익이 나 있으니 여기 10%, 20% 정도 더 줄여서 또 옮겨도 되겠네. 아하.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가면
결국에는 투자가 이번 사이클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 또 투자를 하실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100% 200% 벌었다 해서 또 그게 투자가 끝이 아닙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서 투자를 하셔야 될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그 코어 자산, 핵심 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벌 1등 기업은 주식이 사이클이 가격 하락 사이클이 와도 기다릴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반도체 외에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네. 분명히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네.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뭐 산업이나 네. 종목, 기업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과 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우리 방산 기업들. 방산. 네, 방산 기업들도 사실 우리 지정학적 이슈가 끝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놓고 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실을 거냐면은 핵심 포트폴리오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준에서는 다양한 투자 전문가들은 주도주 뭐 세 가지를 얘기를 말씀 주실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방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 네. 그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하락폭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또 나오긴 했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느 일정 수준 빠지면은 밸류에이션이 10배, 20배 언더로 빠지고 15배 정도 수준까지도 내려오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산이나 전력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약간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 유틸리티사 기업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유가가 올라가 있었을 때 이럴 때는 원전에 대한 투자가 글로벌리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 쪽 발전 자회사들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에서 하나의 건설 회사로 치면은 시공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두산 그 에너비티라든지. 근데 밸류에이션이나 PBR이나 자산 측면에서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이상 주가가 하락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주가의 조정기에 유가도 조금 마침 또 내려와 주고 있고 그럼 한전 이익은 더 늘어날 거고 배당은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배당을 계속 주주 친화 정책으로 계속 배당도 늘려갈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많게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한 7% 후반대까지도 7% 이상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예,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그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 얘기 나온 김에 어떤 반도체 이외에 최근에 좀 관심 가져 볼 만한 기업들 좋습니다. 한 네. 3개 정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화면 통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저는 이익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져왔고 그렇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이익이 좋은데 성장이 없는 기업들은 주식 투자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될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도 나오면서 이익까지 늘어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세 가지 기업 준비해 왔는데 여기 숫자가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는 약 한 4,500조에서 5,000조 사이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네, 시총을 제가 잘못 기재를 했네요. 바뀐 버전을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네. 네. 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거의 7만 원 가까이 갔었죠. 7만 원까지 가까이 갔다가 이번에 유가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주도주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뭐 PBR 측면이나 PER 측면이나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최근에 예전에는 우리 모든 전력에 대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제한을 했었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 개인들에 대한 전력은 제한을 하지만 일반 기업들의 전력은 그래도 웬만큼 연동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큰 폭의 적자는 안 날 예정이고 그래서 한전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 배당 수익률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내년도도 이익이 굉장히 크게 될 규모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그 옆에 있는 한국금융지주도 증권주 중에서는 이익의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배 구조가 뭐 나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지배 구조도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권주들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은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반면에 한국금융지주는 그 이슈에서는 빠져 있었고 여러 가지 IMA 매출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IMA 매출은 압도적으로 증권사 뭐 한 3, 4, 4, 4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업의 이익도 현저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금융지주도 보고 있고 여기에는 또 우선주가 있다면 우선주가 그 본주 대비 계리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면 단기 투자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주 쪽으로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작은 기업으로 보험회사의 GA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 기업도 역시 거의 고점 대비 한 40% 정도 이상 빠져 있는데 실적은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수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 20% 정도 성장할 예정이고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도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혜기업의 업계 2등 기업이고 뭐 자사주 취득까지도 최근에 주가가 내리면서 하고 있고 주주 친화 정책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인카금융 서비스 이런 기업들도 이 세 가지 기업들은 메인 포트에 들어갈 비중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핵심 포트에 들어갈 게 아니겠죠. 그래도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안내를 뭐 이런 게 관심 있게 보자 정도 말씀드리지 뭐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거나 권유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GA가 뭐죠? 그 저희가 그 보험 판매원 맞아요. 분들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서비스 아닌가요? 총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백화점. 네. 우리 저희 NH투자증권도 NH자산운용이나 저희 특정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운용사 것들을 같이 팔고 있잖아요. 보험회사도 단일 보험회사 브랜드는 고객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보험사를 할수 비교해가지고 있군요. 자산 이거 컨설팅을 해주죠.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보험업계에서도 자산 관리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런 그런 좀 이제 그 기존의 산업의 구조가 아니라 다음 산업 모델로 될 수 있죠. 사실 한국전력은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나오셔서 처음으로. 네. 자주 언급을 하셨던 종목이고 네. NH 하우스 뷰에서도 한국전력이 맞습니다. 항상 꼽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동안 한국전력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원전 얘기가 나올 네. 때 뭐 네. 반짝반짝 맞습니다. 조금 단기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이전처럼 뭔가 추세적으로 쫙 이렇게 오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정부의 기조가 원전 쪽에 있어서 달라진 것도 없고 미국도 네. 계속 원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주가가 못 가는 건 이건 결국에는 수급이 반도체로 쏠렸기 때문이다로밖에 생각이 안 맞습니다. 드는데. 있고 사실은 저도 네, 한국전력에 대한 맞습니다.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쵸. 살펴봤는데 네. 여기 저기 가장 중요한 게 요금 문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기 네. 요금 안 올리지 않나요? 저기 뭐 개인적으로 안 올리고 네. 그다음에 그 원료가 올라가면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법인들 쪽으로는 산업이나 아마 이쪽으로? 산업 쪽으로는 적당히 현실화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너무 이제 기존의 투자자분들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그래도 배당금 나오니까 추가 뭐 배당 자금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높여가면 좋을 걸 말씀 올리는 게 예전에 원전에 대한 시장에 우리 그 글로벌리로 본다면 투자가 비중이 작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1이었다면 전년 대비해서 20% 30% 50%씩 늘려갈 여지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캐시우드 누님 아시죠? 네. 알죠. 올해 네, 한국 돈나무. 우리 돈나무님이 한국 들어오셔서 인터뷰했었던 거 한번 보는데 네.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우리 전력 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미국은 원전 비율이 전력 중에서도 네. 전력 발전 중에서도 한 20%대밖에 안 되는데 한전은 약 33% 정도가 넘어간다. 그래서 효율도 굉장히 좋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전력이 굉장한 쇼티지가 나면 원전에 대한 투자 붐도 그게 따라서 계속 또 투자를 집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공사의 역할을 하는 하우스라고 본다면 미국 웨스팅 하우스하고 제휴가 잘 되어 있고 글로벌리 표준도 좀 웬만큼 맞춰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갑니다. 두산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익 대비해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한전은 전혀 그 반대 움직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기업. 저는 항상 주식을 사면 내리기 때문에 네. 내려가면 더 살 수 있냐 못하냐가 제 투자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도 자신 있게 좀 더 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부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이끌 때는 네. 방송의 주제 자체가 많이 주제도 쏠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맞습니다, 사실. 주도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만 한다고 이제 댓글로 많이 여러분들이 또 의견 주시는데 또 이제 다른 종목들을 얘기하고 다른 섹터를 얘기하면 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또 한국전력이랑 또 어디였죠 저희가 인카금융서비스 인카금융홀딩스 네, 맞나요? 한국 네, 금융지주. 서비스 서비스, 한국 금융지주. 금융지주까지 의견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아까 저희가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삼성전자 본주가 있지만 네. 우선주. 우선주도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맞습니다. 삼성 전기 우선주가 급등했어요. 맞습니다. 전기 우선주가요. 그러니까 네. 전기를 이제 못 산 수급이 삼성전기 우선주로 가고 그쵸. 어제 삼성전자 주가보다 또 우선주 주가가 조금 더 좋았고 네, 네. 이제 우선주 쪽에 뭔가 메리트가 더 부각될 네. 시점이 온 건가 싶게 했는데 이전에도 한번 잠깐 오는가 싶었더니 또 네. 이렇게 주춤하더라고요. 이건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게리도그라는 게
계리도라면 본주 대비 우선주의 계리도를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계리도가 5% 수준까지 좁혀질 때가 있었어요. 2020년대 초반 우리 코로나 직후에 이후의 시점에서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면 사실 우선주가 올라가는 포인트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라고 하겠죠. 세 가지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네. 첫 번째는 계리도. 이 본주와 우선주가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 근데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본주 대비 우리가 주총 가는 주주들이 없으니까 이익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겠다는 의미의 보통 배당 우선주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배당을 조금 더 받거나 뭐 배당을 먼저 지급받거나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주가가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본주 대비 우선주의 할인폭이 작습니다. 네. 반면에 적자가 나거나 이익이 배당 금액이 형편없는 기업들은 없었던 기업들은 당연히 우선주하고 본주의 괴리도가 굉장히 높겠죠. 네. 반면 그 형편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이익의 배당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그러면 우선주도 얘 봐. 절반인데 배당을 2%를 해주네. 우선주를 사면 4%를 받네. 이런 관점이면 당연히 저 같아도 우선주를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본주가 나을 수 있겠죠. 왜냐면 주가 수준이 괴리도 없이 그냥 꾸준히 가니까 본주 기준으로 가니까 반면에 저처럼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쪽에서는 우선주가 더없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가가 본주 대비 한 반 정도 차이 나죠. 반 이상 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된다면은 배당을 받았을 때는 2배 차이가 나죠. 근데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배당금이 이익잉여금의 절반 정도까지 특별배당금이 올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배당은 내년에 나올 거예요. 내년 기가 끝날 때 4월달 배당이 아마 나와주지 싶은데 그 특별배당이 나오게 되면 이익의 절반, 삼성전자 이익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그러면 이익 다 낼 거 다 내고 비용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이익 단에서 절반 정도 배당 금액 재원이 약 한 120조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0조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인데 120조 배당을 한다. 수익률이 6%잖아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35% 정도 벌어져 있죠. 30% 정도. 그러면은 그 시총으로 치면 삼성전자 한 1,400조 수익률이 한 9%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8, 9% 정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본주는 계속 팔았지만 우선주는 꾸준히 사모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급하지 않은 쪽 투자자들은 우선주를 선호할 수 있죠. 지금 당장 팔 거다, 매매를 할 거다라고 하면 본주가 맞겠지만 역시나 말씀드리는 게 이 우선주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자에겐 너무 좋죠. 왜? 삼성전자 대비 배당도 50%나 더 주니까. 네. 50%나 더 주는 걸 장기 투자할 때 꾸준히 또 복리를 사모은다는 관점을 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괴리도가 좁혀질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 괴리가 얼마나 좁혀지는 그러니까요, 게 이게. 보통인가요? 보통 뭐 이게 평균 역사적으로 봤을 퍼센테이지 때 있어요? 평균으로 보면 보통 뭐 한 20%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20%에서 지금까지 35% 벌어져 있으면은 네. 좀 편입하는 관점으로 가고 다시 20% 줄이 좁히고 15%대 이하로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본주에서 우선주 플레이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지만 저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물론 본주 대비 5% 10%까지 완전히 좁혔다, 행복하게 좁혔다면 본주를 가져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 시기는 옵니다. 보통은. 지나보면 항상 왔어요. 그리고 약간 우선주가 왔을 때 끝물이다. 우선주가 본주를 밀어 올리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배당 투자자가 우선주를 많이 샀는데 네. 야 우선주보다 본주가 이렇게 사? 그럼 다른 우선주들 밑에 샀었던 우선주 투자자들 얘를 팔아서 또 본주를 사서 수급적으로 좋은 뉴스가 되겠죠. 여기서 하지만 이렇게 옮겨가는 수가. 그렇죠. 모든 전제는 그 기업의 이익이 구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꼭 한 번만 마지막으로 화면 보면서 네, 정리해 네, 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쏠림이 지금은 이번 달 시점에 쏠림이 아니라는 화면을 이익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등 3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1등의 위치도 바뀔 수 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리 보시죠 한번. 이거 지난주 기준입니다. 삼성증권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네. 글로벌리 대비해서 우리나라보다 저평가 받고 있는 국가가 터키 말고는 없습니다. 튀르키예 말고는 없어요.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보다 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 훨씬 더 높게 고평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배도 평가 못 받을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10배 평가 받는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도 평균 놓고 봤을 때 시장 PER은 우리나라 10배 정도 전 세계 평균 PER에 우리나라 시장의 시총이나 우리나라 위치가 선진 시장에 거의 준하고 있는데
시장 PER은 이렇게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옆에 보이는 대만 이렇게 고평가 받고 있죠. 저는 이 반 정도는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따라가줘야 되지 않나. 뭐 제가 진짜 올해 뭐 1월 달부터 항상 드리고 있는데. 대만은 이기면 좋겠지만 지금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반 정도라도 따라가면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황을 보시면서 또 걱정의 목소리를 같이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하이닉스 하면서 300만 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물이 그 시점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또 분석 기사들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지금 커졌습니다. 하락폭이. 코스피가 4% 넘게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4.6%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역시나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맞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뉴스를 보고 파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정말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또다시 우리도 반도체 중심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거든요. 어떻게 그쵸. 보고 계세요? 언제나 아니었나. 언제나 아니었나 싶어요. 네, 언제나 네. 아니었나 싶어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역시나 그 조정이 온다. 그러니까 그 조정을 보고 조정이 아니면 더 산다. 조정이든 아니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든 아니든. 네, 왜 그러냐면 앞서 확인했듯이 우리나라 올해의 반도체 이익, 그리고 내년도의 반도체 이익, 그리고 그 마이크로는 가이던스가 있어요. 이미. 네. 가이던스에서 덜 나왔냐 더 나왔냐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환율의 차이가 있냐 없냐 차이 정도 미세한 차이로 지금 시장에는 워낙 고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변동성을 주면 중요한 건 내년에 이익이 늘어나는 건지, 그리고 그 이익이 내후년에까지 꾸준히 지속이 되는 건지가 네.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마이크론은 사실 지금 오늘 시점이면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다시 또 주가가 싼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익을 2배, 3배나 많이 내는데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더 싸다? 납득이 안 되죠. 거기다 ADR 상장까지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정상은 정상화가 될 거고, 단기적인 이슈로 우리 하이닉스의 마이크론의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네. 있을 예정인데,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준다. ADR 상장이 조금 지연이 돼서 주가가 조정을 준다. 뭐 그 이란의 사태도 더 위험한, 채권 금리를 5%까지도 30년물 5% 이상 주고 4.5% 이상 주는 그 시장의 그런 굉장한 그 신용 크레딧 위기까지도 우리가 이어왔는데,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더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왜 그러냐? 빅테크 기업들이 채권 시장으로도 자금 조달하고 하는 그런 물량들도 굉장히 크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쪽으로 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자금을 공급을 받아서 이쪽으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향후 1, 2년, 2, 3년은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투자를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의 PER이 7.6배가 아니고 6배로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더 주가가 더 하락하면 6배, 5배가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하락률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정상이 계속 비정상하게 극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데 가는 데 맞지 않냐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고 패러다임 변화를 이룩한다는 그 산업이라는 전제 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오늘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4% 지금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수가 4% 하락하잖아요. 그래요. 뭐 오른 종목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안 오른 종목이 더 많이 쓰다가, 떨어지는 거. 쓰다가. 이거는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내에서도 그래요. 최근에 사실 현대차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맞아요. 주가가 50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그쵸, 빠졌거든요. 순식간에. 3만 원대까지. 그러네요. 요새 그러니까 맞습니다. 피지컬 AI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네. 그런 그쵸. 모습들. 그리고 그리고 뭐 관련해서 LCNS는 뭐 LG그룹 좀 괜찮지만 뭐 삼성 SDS를 비롯해서 그런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고 맞아요. 네. 다들 제자리를 찾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저가매수 관점에서 바라봐도 될지에 네. 대해서는 반도체보다는 훨씬 셈법이 복잡해가지고. 맞습니다. 복잡하죠. 왜냐면 지금 숫자가 안 찍히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긴 네네. 했지만 우리 아까 LG 관련된 LG 그룹주들 네. 젠슨항 왔을 때 이슈가 네. 굉장히 됐었죠. 네. 그리고 현대차에는 좀 너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현대차에 대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런 이제 전 세계 탑 수준의 로보틱스 회사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그 시제 가격이 반영이 됐었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한켠에는 조금 걱정 들고 있는 거는 그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 말고 유니트리라든지 그리고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라든지 네.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나오고 있고 경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단계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비중을 나눌 때는 좀 더 작은 비중으로 나눠가는 게 되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주가를 하락할 때 모든 기업에 뭐 내릴 때 사람이요 김 부장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리더라도 철저하게 내렸을 때 더 살만한 상황은 뭔지 그러면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서 이 기업의 이익이 담보가 되고 있고 주가가 더 주식은 지금 가격이 밸류에이션 5배인데 3배가 될 수도 있어요. 2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도 더 살 수 있고 흔들림 없이 버틸 수가 있는 기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돼. 내렸을 때 투자를 제일 먼저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성장이 담보가 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 하이닉스나 현대차 말고 그 외의 업종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아니면 낙폭을 비중을 좀 더 줄여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하시더라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0% 하락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가 아니라 한 15%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전제는 그 기업의 이익과 매출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전제에서 투자에 대한 대응으로 삼으면 좋을 것 선생님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네네. 마지막 질문이 삼성전자 우선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댓글을 보면은 참 마음이 좀 아픈 게 저는 네. 개별 종목보다 ETF를 좋아해서 반도체 ETF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하이닉스가 잘하든 삼성전자가 잘하든 둘 다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후로 삼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 패자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조롱 섞인 또 장난스러운 댓글들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네네. 삼성전자 여전히 좋잖아요 지금. 너무 좋죠. 사실 하이닉스보다 이익을 더 많이 내는데 근데 왜 못 오르는 거예요, 주가는? 주가가 따라가지 못해서 서운하신 네. 분들이 많아서 너무 소용하시죠. 사실은 어차피 이익도 더 많이 내는데 시총은 이거밖에 안 되라고. ADR 이슈가 붙은 SK하이닉스의 수급의 쏠림으로 보시면 될 것 단기적인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앞서거니 뒤서거니지. 네. 사실 삼성전자가 더 앞서는 게 맞죠. 이익이 이렇게 더 많은데 이익을 거의 한 30% 이상 이익을 더 내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거는 좀 그렇죠. 이게 사실 네.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두 기업 모두 다 돈을 잘 벌고 있고 이 메모리에 그쵸. 정말 큰 흐름에 있어서 함께 하는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이게 따라간다. 삼성전자도 맞습니다. 그만큼 올라간다는데 이게 못 가니까. 그렇죠. 너무 사실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우리 하루하루 주가를 네.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이 주가 수준도 예전에도 또 우리 뭐 주가 6천, 5천대, 6천, 7천 얘기도 낭만의 시대다. 뭐 지난달 나와서도 또 우리 10,000포인트 앞두고 맞아요, 8천, 9천도 진짜. 낭만의 낭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수익을 지금 최근에 진입했던 분들은 그렇게 조바심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들을 좀 장기 투자해서 수익이 웬만큼 나고 있는 구간이면 40% 나 있든 60% 나 있든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전제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얘가 하이닉스를 좀 먼저 보내놓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자기 자리 찾아갈 것이다. 우리 외국인들 계속 나가기만 했어요. 다시 들어올 겁니다. 네, 시장은 비정상이 극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비정상은 정상으로 가는 게 정상이겠죠. 뭐 주식인 뭐 내리는 것도 정상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나는데 주가가 정말 힘든 경험으로 장기적으로 갔었던 적은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오늘 좀 힘든 날이지만 여러분들 그러네요. 네, 조금 더 역시나 좀 낙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호르무즈협이 닫혔나 한번 열어봤고요. 뭐 또 이란에서 얘기가 나왔나 한번 열어봤고요. 별일 없죠? 예, 네. 없어요. 그냥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좀 팔고 네. 예, 코스닥이 하락하는 거는 이게 자꾸 이제 뭐 승강제 얘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네. 내용조차도 지금 여름에 뭐 7월달에 얘기 나오겠다라는 게 9월로 좀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가을까지 좀 전무할 거다라는 그런 그러네. 실망감이 또 오늘 코스닥을 많이 하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네. 뭐 오늘 하락했다고 시장 끝난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고 이 산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예, 순서의 차이지 우리도 뭐 성공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예, 지금 카드 많습니다. 제가 우리 볼 때. 저기 높은 데서 어제처럼 야호 불러야죠,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그건 어제 너무 예. 재밌었는데 일단은 김종문 PB 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려야죠.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닥이 5%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4%대로 낙폭 조금 줄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도 지금 4.2%대 하락입니다.
오후에 낙폭 줄일까요? 줄여야겠죠. 이건 너무 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진짜 전쟁 다시 난 거 아닌 이상 네. 이 정도 하락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들이 더 하락한다라는 것도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게 또 최근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오늘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여돈처럼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평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